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리아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사연 주인공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또박또박 읽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직접 사연을 녹음하셔서 보내주셨으니까 오늘은 사연 주인공 샤론 토마슨 씨, 한국 이름은 이샤론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비하여 서울 유니버시티는 형편없는 대학이라고 한때 무시했었던 미국의 전문 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기껏 서울 유니버시티에 가겠다고 밤까지 새면서 공부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샤론 토마슨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이샤론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한국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고 하면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쯤으로 인식했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본 적은 없었죠. 제가 생각하는 세계 1위 국가는 항상 미국이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떨거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백인이라는 사실도 이런 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한몫했어요. 미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인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리석게도 제가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을 대할 때 저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는 했어요. 동양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이런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더욱 강해졌어요. 미국에는 원래 예전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어느 순간 백인 우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 또한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저는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겼어요. 모든 인종들 중에서 백인이 제일 우월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 속 제 라이프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전문 대생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맥도날드에서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죠. 매일같이 패티를 굽고 감자칩을 포장하는 것이 저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떠들며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곤 했지만 그냥 정작 제 삶은 그 자부심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백인이라는 특권층으로 태어났고 그만큼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hamburger나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좀 화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퇴근 후에 친구 토니를 만났는데 토니의 입에서 이해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봐. 그거 엄청 매운 한국 라면인데 아주 맛있게 매워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야.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랄까? 저는 저 같은 백인인 토니의 입에서 한국 라면을 먹어보라는 말이 나오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에 그 동양의 한국 라면을 먹으라니까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죠. 토니가 하는 말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니까 토니가 그랬었어요. 내 말 믿고 한 번만 먹어봐. 샤론 너도 중독될 거야. 요즘 말테에 불닭볶음면이 들어오면 그 즉시 sort out 된다니까. 토니는 불닭볶음면이 마치 황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침까지 튀겨가며 열심히 설명했고 저는 그때 그런 토니를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당황했어요. 토니는 분명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저런 괴상한 한국 푸드에 빠진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토니는 오히려 한식의 훌륭함을 모르는 저를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날 저녁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며 이런 생각했어요.
불닭볶음면은 무슨. 역시 요리는 미국 요리가 최고지. 어딜 감히 한국 같은 동양 요리를 나한테 추천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고집스럽게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 라면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제게는 미국 음식이 최고였고 미국의 라이프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지루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패티를 뒤집고 번을 굽고 늘 하던 일을 반복하는 하루였죠. 그런데 이날은 특히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패티를 굽고 있었는데 웬 동양인 관광객 가족이 들어와서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는 햄버거를 주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시원한 에어 컨디션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 와닿는 후끈한 그릴의 열기가 어찌나 불쾌하게 느껴지던지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나는 분명 우수한 백인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라이프를 살 자격이 있는데도 고작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다 백인인 미국이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가면 저와 같은 백인들이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제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저는 서둘러 한국에서 일할 때를 알아보았고 서울의 한 학원에서 잉글리쉬 강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서를 넣었고 얼마 후 예상했던 대로 채용되었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렇게 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계속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물론 제가 살던 텍사스보다는 한국의 인프라가 훨씬 떨어질 테니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되기는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저 잘 사는 나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오 마이 갓, 완전 달랐어요. 거대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최첨단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인 화려한 넌샤인과 텍사스에서는 본 적도 없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이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모습이 놀라웠는데 서울 어디를 가든 초고속 인터넷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스마트폰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진 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되어 저는 한국에서 잉글리쉬 강사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다른 누구보다 우월한 미국의 백인이었고 잉글리시는 저의 모국어였으니 저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인 강사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뛰어난 강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인 강사들이 아무리 잉글리시를 잘해도 저만큼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학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국 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요. 아무래도 한국인들한테 잉글리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 언어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괜히 우월한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머지않아 저한테 우러러보고 감사해야 할 동료 한국 강사들을 상상하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강사들의 잉글리시 능력이 제가 예상한 거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좋게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되는데 여튼 되게 잘한대요.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질 수 없어서 한국 발음 잘하려고 맨날 혼잣말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계속 읽을게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수업 준비부터 강의 진행, 학생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한국인 강사들이 보여준 그들의 근면성과 정확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 강사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의 성취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죠. 저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제가 얼마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잉글리시가 모국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한국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정말 느꼈어요.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자극이 되었고 그들의 일을 지켜보며 저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오만한 생각이 모두 부서지는 상황은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도 벌어졌는데 처음에 저는 학생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제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원어민 강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답니다. 학생들 앞에 서자마자 저는 일부러 더 유창한 잉글리시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의 현지 잉글리시 발음에 놀라워하고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죠. 한국 학생들은 제 능력에 감탄하기는커녕 즉시 제 말을 알아듣고는 제게 프리 토킹으로 대화를 걸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나 잉글리시를 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과시하려던 잉글리시 실력은 한국 학생들 앞에서 별것 아니게 느껴졌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오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원어민인 제가 오히려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발음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문법이나 단어 사용에서도 실수가 없었죠. 더 놀라운 건 학업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 학생들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이 학생들은 천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스마트한데 왜 노는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미국의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처럼 열정적으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왜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클럽, 하버드 유니버시티와 같은 곳에 한국 유학생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미 너희는 잉글리시를 너무 잘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모든 학생들의 입에서 어떤 똑같은 답이 나왔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학생들의 답은 바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아니 고작 서울대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하버드나 예일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서울 유니버시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나 예일도 아니고 그저 한국의 대학일 뿐인 서울 유니버시티를 목표로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기준에서 보면 최고의 목표는 당연히 미국의 명문 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학생들은 서울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제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한 확고한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와 닿지 않았어요. 서울대가 한국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비 리그 유니버시티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한국의 작은 학교일 뿐이지라고 생각하며 서울대를 얕잡아 보았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서울 유니버시티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심각한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출근을 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제 복부를 꽉 쥐어짜며 비트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결국 저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동료 강사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제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그때 진짜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한데 동료 손잡고 유언까지 했어요. 나 이제 죽어. 나 죽으면 내 패밀리에게 전해줘. 한국에서 좋은 경험했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뱅크 넘버는 이렇게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학원에 도착했어요. 그때 아프면서도 놀란 게 구급차를 부른 지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되게 일찍 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못 와요. 구급차 기다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구급차도 빨리 왔는데 병원에도 진짜 빨리 도착했어요. 내가 있던 학원에서 병원은 좀 멀었는데 금방 도착해서 나중에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영상 보여줬어요. 영상에 구급차가 가니까 한국 자동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구급차 가라고 다 비켜주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자동차 받고 갑니다. 안 비켜주면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때 실려갔던 병원이 이름이 들어봤어요. 그곳이 제가 그렇게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나 예일 유니버시티보다 별로라고 했던 서울 유니버시티 병원이었어요. 제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나 집착하던 바로 그 서울대의 병원이었죠. 저는 참 이 상황이 그때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울대를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그렇게 무시했던 유니버시티 출신의 덕터들에게 살려달라고 실려온 거니까요. 제 모습이 참으로 우습게 느껴졌죠. 그때 되게 어려 보이는 젊은 덕터가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그의 외모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더군요. 그 덕터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며 저한테 집중되어 있었고 저를 진찰하는 그의 손길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서울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반성했어요. 그렇게 제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되게 그때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지금 당장 개복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와, 그때 그 말이 제 귀에 들리자마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급성 맹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낯선 땅에서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진짜 무서웠어요. 돈도 걱정이었죠. 미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제가 열심히 일해도 몇 개월은 벌어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수술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픈데 또 바로 못하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되게 오래 있어야 해요. 근데 한국 서울 유니버시티 병원은 바로 수술해주더라고요. 병원의 의료진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써주었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차분히 설명해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루어질지를 하나하나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죠.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대우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끼는 불안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병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저는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프로페셔널한 서울 유니버시티 의료진 덕분이었죠. 그때 되게 한국에서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친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못했어요. 100% 확신해요. 세계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1위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국민들은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은 예약제라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까지 진짜 되게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유니버시티들이나 의료 시스템도 이 부분에서는 서울대와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서울 유니버시티를 무시하고 그 대단함도 모르고 얕잡아 보았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어쩌면 하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올바르지 못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때 한국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와서 제게 미션 하나를 주더군요. 그건 바로 방귀를 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맹장 수술을 한 뒤에 나오는 방귀는 장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방귀를 뀌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방귀 뀌기 미션이 시작되었죠. 창피했어요. 근데 저는 병원 복도를 열심히 걸으며 어서 방귀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복통을 참으며 열심히 걸어다닌 끝에 어느 날 병실에서 드디어 방귀 미션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창피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방귀 뀌고 박수 받긴 처음이었어요. 이번 소동을 겪고 저는 진짜 어떤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방귀를 뀌고 축하받은 게 꼭 내 몸속에 있던 나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배출한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각오를 다진 저는 학원에 복귀한 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죠.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서울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한몸 부서져라 열정적으로 잉글리시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학생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상하단 눈빛을 하고는 선생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이 나를 바꾸었어 라고 답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나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거가 써 있었어요. 좋은 미국 놔두고 왜 아시아인 한국 같은 작은 곳에 가서 고생하냐고 얼른 다시 미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를 읽고 나니 저도 한때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저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의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테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답장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적어도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걱정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한국 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값지고 의미 있거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 오히려 배울 점이 아주 많은 국가였어. 너도 알잖아.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거. 근데 직접 와보니까 더 엄청 대단해. 진짜야.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며 저는 이 친구도 언젠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며칠 전 저는 제자들을 데리고 서울 유니버시티 견학을 가보기로 약속했어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힘들지만 조만간 날씨가 시원해지면 제자들과 함께 서울 유니버시티로 나들이를 가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잉글리시로 잠깐만 전할게요.
The world is much broader than many Americans living in their bubble realize. Outside the US, there are remarkable countries like South Korea with incredibly talented people. I used to think being born white and raised in America entitled me to everything. But living in Korea made me realize how foolish and baseless those notions were. The people I've met in Korea, especiall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letely shattered my prejudices. Now I have genuine respect and admiration for them. It's crucial to remember that being white doesn't make someone superior, and being Asian certainly doesn't make someone inferior. In fact, those who judge and discriminate based on race or skin color are the truly inferior ones. This may seem obvious, but many white Americans fail to grasp it. Fortunately, by coming to Korea and interacting with docto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ther Koreans, I've witnessed their exceptional abilities and passion firsthand. This experience has made me acutely aware of how ignorant and foolish racial discrimination is. 제가 직접 한국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직접 녹음해서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어요.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지 않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하셔서 말이죠. 사연을 이렇게 직접 녹음까지 해주신 우리 이샤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한 타임 쉴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연은 샤론 토마슨 씨가 들려드렸고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 후원에 가입해주신 박창호님, 김석준님, 이규남님, 탁준성님, 정용성님, 정덕수님, 안명성님, 이진우님, 포도네님, 한마디 지나가다님, 엄정필님, 주혜숙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